이제 행복한 부부로 살고 싶으면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절대 하지 마라 이게 있다면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관계를 망치는 독, 4가지 독이 있고 이것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저 가트메 박사가 46년 동안 네. 3,000쌍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러한 4가지 방법을 쓰면 94% 이혼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 4가지 방식이 다 말하는 방식인데 첫째가 비난. 네. 그러니까 당신은 성격적, 인격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항상 결코 언제나 절대로 늘 이런 말을 붙이는 패턴이 바로 비난이라는 거고요.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많이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방어하거든요, 보통. 그러는 당신 뭘 잘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당신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방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나쁜 거예요. 경멸. 그거밖에 못해. 꼬라지 하고는 어쭈, 뭐 눈도 막 이런. 이렇게 떠. 맞아요. 눈도 하고, 뭐 뭐, 이러면서. 피시 붓고, 뭐 이런 식으로, 눈을 굴리고, 맞아. 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를 나보다 못한 존재, 열등한 존재, 나는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제일 나쁘고요. 네. 사실 이런 경멸을 받는 배우자는 연구 결과 4년 안에 감염성 질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높이고요. 4번째가 이제 담쌓기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마이동풍 그냥 네. 핸드폰이나 보고 텔레비 보고 휙 나가버리고 전화하는 중간에 뚝 끊어버리고 요 4가지가 이제 관계를 망치는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 중에서도 네. 제일 나쁜 게 더 빨리 더 망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계속 있네요. 뭐냐면 뭐가 계속 망치는 게 하나만. 계속 다 있네요. 기억해둬야 돼요. 이게 하나인데 대화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격하게 시작하는 거. 아. 네, 그거는 3분만 봐도 97% 이혼으로 네. 끝난다는 거가 밝혀졌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속에 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자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데 90%가 여자가 먼저 꺼내는데 쌓여진 감정이 있으면 말이 격하게 나오거든요. 야, 뭐, 네가 뭐,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 예. 도대체 너는 뭐,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늦게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97% 이혼으로 3분만 봐도 아는데, 요거를 막으려면 남편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답니다. 평상시에. 네. 예. 저희 지금 Q&A예요. 네. 정말 그 사연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부부 간의 대화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만 부부예요라는 제목으로 아하. 보내주셨는데 네, 한번 남편이 욱하는 성질이 있고 저도 지지 않는 성격이라 말만 하면 싸웠어요.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 지쳐서 요즘은 그냥 아이고. 말을 안 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네. 근데 사실 누군가하고 지속적으로 아니 그냥 어쩌다 한 번 싸워도 사실 상처가 되는데 그렇죠. 예. 집에서 맨날 같이 사는 사람하고 뭔가 싸움이 늘상 있다 이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을 수밖에 그게 없어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맞아요.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여러 가지 지금 발언하는 하나하나가 말하는 투 하나하나가 결국은 싸움의 요소가 되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는 건데 맞아요. 그런 요소들을 좀 제거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멸하거나 뭐 격해서 말을 하거나 또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거나 충고하려고 들거나 이러면 누구든지 남내나 남편이나 내가 누구한테 판단받거나 충고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별로 기분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말을 자꾸 끊잖아요. 중간중간에. 그것도 문제고. 또 뭐 I 메시지, U 메시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항상 경멸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항상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이 이래서 이런 감정을 느꼈고 당신이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당신은 항상 이 모양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상처가 거죠. 되네요. 그러니까 네. 싸우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요소들을 얘기를 하면 네. 첫째, 절대 서로의 피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맞아. 그거 시댁이 가족 가족 건드리는 거 건드리는 아니야.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이 커져요, 자꾸. 건드리는 거. 건드리면 안 건드리는 거 돼요. 아니야. 그 다음에 폭언, 막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폭언을 한다거나 상대에게 엄청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싸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까 이 말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거고 네. 첫째, 두 번째는 링 안에서 싸우셔야 돼요. 집안 안에서만. 오. 나가면 아. 나가는 것도 안 돼요. 그거는 서로의 관계가 더 멀어져요. 아니 근데
근데 대부분 막 화나면 남편이 나가잖아요. 나가도 그 해결이 여자들은 못 아니에요. 나가도 남편들은 그렇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골이 깊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객 없이 싸우라. 그 말 아이들 볼 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관객 없이. 관객 없이 싸워야 돼요. 아이들이 보면 그거는 전쟁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폭력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사건으로만 싸우셔야 돼. 예전 거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싸우면서. 아니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와. 나요. 네. 어, 욱해가지고. 섭섭했던 그다음 거. 말꼬리 잡지 말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말꼬리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아무 조그만 걸로 싸우는데 네. 말꼬리 잡다 보면 점점 싸움이 커져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격양될 때는 타임아웃을 부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아까 말씀하신 6초든 네. 10초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얘기를 시작하면 감정을 조금 더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그럼 그 생각합니다. 잠깐을 지금 이 얘기 들은 사람이 잠깐을 해야 되는데 아내 입장에서 왜 나만 맨날 잠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먼저 이걸 아는 분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 시작이다. 왜냐하면 이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아까 대화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몰라서 문제가 된다고 네. 했는데 누군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실천하면요 상대방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나만 왜 그래 하고 안 하다 보면 결국은 더 큰 충돌로 갈 수 있으니까 네. 먼저 아는 사람이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막 그 격해지는 말투, 뭐 격앙되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 질문 Q&A에도 부부싸움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부부싸움 네. 남편이 과격해져요. 최근 시댁 문제, 아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는데요. 남편 행동이 점점 과격해져요. 아이고. 처음엔 쿠션을 던지더니 잊고 있던 책, 어제는 식탁 위에 그릇을 아이고. 던지더라고요. 아이고. 참. 플라스틱이라 깨지진 않았는데 그러다가 저를 때리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이거 나중에 분명히 때린대. 진짜 어떻게 네. 해야 되죠? 네. 여기서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점점 과격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점점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부부싸움 할 땐 더 그러죠. 남녀의 그 신체 생리적 반응 차이, 특히 네. 이제 두뇌에서 벌어지는 그 반응 차이가 남자들은 공격을 당할 때 바로 전두엽의 그 혈류가 파충류 내지 뇌관으로 바로 남자들은 빨리 몰려가면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런 과격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격한 행동을 줄이려면 여자가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전사례도 그렇지만 남편이 욱할 때 나도 같이 욱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빨리 상승 일로로 가게 그렇죠. 되면서 네. 이때 되게 나오는 게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상황적 폭력이냐 아니면 인격적 폭력이냐 이거를 나눠볼 필요가 진짜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서로 네. 옥신각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밀치고 당기고 이렇게 상호성이 있고 끝나고 났을 때 아 미안해 내가 정말 너무 지나쳤네 이렇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 이건 상황적 폭력이라고 해서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조금만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남편이 아내의 영향을 좀 받아주고 네. 이러면 가라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이거는 그냥 뭐 대화의 방식을 바꿔서 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게 하는 아닌, 것은 네. 일방적인 폭력에 그다음에 아주 폭력성이 아주 잔인하고 그다음에 후회하질 않아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맹견형이 있고 막 네. 흥분해서 때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독사형처럼 때릴 때 오히려 차분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말도 차분차분하면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상대를 길들이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할 때 그때는 이것은 부부 대화법만 바꿔서는 네. 어렵습니다. 더 깊은 네. 아주 그건 인격적인 남편을 바꿔야죠. 지금 그 댓글에요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데 그냥 이제 목에 좀 화가 나도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시한다기보다는 자기 진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약 5초 동안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약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고 그래봤자 10초거든요. 한 사이클이. 네. 그거를 한 번 반, 15초의 마력이라고 합니다. 네. 한 번 반만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다시 숨 들이마시는 순간에 실제로 신체 생리적으로 그 심장 박동수도 내려가고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차단이 되고 15초 우리가 참아서 큰 15초. 네. 그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죠. 할만하죠. 네. 그래서 이런 네. 방법은 브레이크 거는 거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조금만 배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시의 차원이 아닌
잠깐 진정 그렇죠. 국면에 들어가게 맞습니다. 하는 잠깐 쉬시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타임아웃도 그렇죠. 바로 네. 잠깐 하고 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투표 진행을 해봤죠. 내가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것. 우와. 아, 역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일 그래요. 컸고요. 그 다음이 아이 돌보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 돌보기를 내가 함께 낳은 아이니까요. 좀 같이 좋아하죠. 나눠준다면 아내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 사실 이게 말 한마디는 별로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아내가 다른 점이에요. 남편들은 스킨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은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스킨십이라도 감정이 공유되는 스킨십을 좋아해요. 네. 그게 정말 남성과 여성이 다 차이점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짐을 나누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해주면 네. 아내들은 얼마든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선생님 역시 네. 저희 예상대로 따뜻한 말, 이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네요. 날이 네.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말이라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그런 대화거든요. 제가 그 스트레스를 올리는 대화법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대화법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제가 인형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와. 여기 떨어졌네. 예. 아이고, 우리, 자, 아내 언니 떨어질까요? 떨어지셨네요, 아내 언니.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둘 중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걸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걸었을 때 그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으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갑니다. 네. 둘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오늘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예, 그랬을 때 남편이 즉각 반박하. 나는 안 힘들었는 줄 알아? 나는 다 얼마나 예. 고생했는데 그래. 에이씨. 혼나야겠네. 네, 다들 하는 거 왜 당신만 그렇게 힘들다고 유독이 그래 뭐 이런 것이 바로 원수되는 대화.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멀어지는 대화라는 게 있는데요. 상대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말과 상관없이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 네. 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회사 갔다 와서 배고프다 먹을 거 좀 없어. 그럴 때 그 말에는 대꾸를 안 하고 자기 아이한테 지연아 너 숙제 다 했니? 얼른 테레비 꺼라. 예, 이럴 때 남편은 굉장히 마음이 멀어지죠. 너무 무시당한 것 같겠어요. 섭섭하고 네. 예, 마음의 앙금이 쫙 깔리면서 멀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다가가는 대화라고 해가지고요. 네, 상대가 그게 얘기를 중요하죠. 했을 때 거기에 그냥 같이 수긍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뭐 다정한 말이 뭐 말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어머 저 꽃 좀 봐 국화가 예쁘네 그럴 때 이렇게 같이만 바라봐줘도 다가가는 맞아요. 대화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아니면 배고프다 그럴 때 정말 배고픈 것 같으네. 예, 아니면 오늘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이게 바로 다가가는 대화입니다. 이럴 네. 때 스트레스는 쭉 내려갑니다. 떨어지죠. 맞아요. 근데 또 그럴 네. 때도 남편분이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 많이 힘들어. 빨리 밥이나 내놓으라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저 부부가 아까는 굉장히 안 이뻐 보였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쁜 대화를 하면 다 이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쁘죠? 네. 직접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하고 잘 유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뭐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한 원인과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 그렇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경제 두뇌를 깨워놔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눌 겁니다. 경제 교육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빨리 가죠? 네. 나는 생방이 너무 좋더라. 그래, 딱 개운하잖아요. 하고 나서. 리얼타임으로 끝나니까. 아니, 아까 최근 선생님이 시간에 충분히